그 집은 원금 상환을 하는 이제 대출이었기 때문에 네. 원금 상환까지 지출로 생각한다면 네. 20% 초반대 수익률이고 훌륭하네요. 원금 상환은 원금 갚으면서 20% 나오는 게 그쵸. 예, 저축하는 개념으로 그렇죠. 맞아요. 저축하는 개념으로 당연히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렇죠. 내 예, 돈이 그러니까 내가 돈이 갚아야 될 세이브되는 돈인가. 거니까. 예, 그렇게 계산하면 음. 그 수익률이 29% 음. 나오더라고요. 또 여기 짐을 네. 빼면서도 사실 선생님이 이사 비용 챙겨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약간 세이브를 할 수 있었던 개념이 된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드리면서 음. 어떤 형태로든 200만 원의 명도비를 맞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사 비용이라든지 뭐 네. 밀린 공과금이 좀 큰데 네.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전기도 막 제한 공급되고. 네네. 그리고 뭐 장롱 같은 거 큰 폐기물들 네. 그런 거까지 이제 처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다 얘기된 상태로 특히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선생님 여기 공과금 처리를 경매의 장점이 예. 요금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채무자가 부담을 하고 나가게끔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그 상황을 좀 배려해서 네. 내지 말고 가셔라. 네, 그래 이제 얘기도 그거에 하셨고. 대해서 이제 확약서는 썼어요. 네. 공과금을 내는 네. 걸로 확약서는 쓰고 공과금 분리를 해드릴 테니 나중에 여유 생기면 내셔라. 이렇게 얘기 드려놓은 상태고 공과금 분리는 어제 네. 오늘 해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수도요금은 이미 이제 분리를 했고 네네. 전기요금은 내일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네네. 이제 내일 진행할 생각이고 네.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주 내로 거긴 또 찾아오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찾아가서 또 이제 찾아오라고까지 하나? 무슨 서류를 또 써야 된대요. 아 그래요? 뭐 다른 데는 그냥 팩스로 받으면 그러니까. 된다고 하는데 네. 거기는 뭐 무슨 찾아오라고. 신청서를 써야 된다고 음. 찾아오라 하더라고요. 비용 빼준다고 하면 네, 가야죠 뭐. 네, 그렇죠. 네. 그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또 지금 선생님 시간적으로 되게 여유가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때 당시 또 딱 그만 아니 수리 시작한 당시가 네. 일을 줄였던 시기예요. 그때여서 예. 수리를 사실 또 직접 하셨던 거고. 네. 요 집도 선생님이 직접 좀 도배를 또 직접 하실 생각인 거고. 네, 도배, 도배도 장판. 하고 장판도 하고 이제 여기가 2002년도에 준공이 돼서 여태까지 손을 전혀 안 댄 집이기 때문에 네. 사실 손볼 곳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네. 보일러, 싱크대 뭐 이런 제가 할 수 맡겨야 없는 되고. 부분은 당연히 맡겨야 될 거고요. 수리를 좀 직접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막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사람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뭐 또 그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수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또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 뭐 직장 다니시면서는 각종 맡기세요. 음. 내가 하는 것도 좋긴 네, 좋은데 네. 수리는 끝이 없어요. 맞아요. 한 부분을 드러내면 네, 그 연달아서 일이 계속 생겨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 생활을 이렇게 평일에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어차피 월급 받잖아요. 이용해서 그러니까. 수리를 맡기시는 게 더 빠르고 현명하실 거예요. 그거 저도 되게 공감이 돼요. 네. 그리고 저도 요새 들어서는 사실 거의 제 손으로 수리를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뭐 도배까지 한 적은 사실 없긴 한데 최대한 제가 제 손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하나씩 내 손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수강생분들한테 수리를 꼭 내가 해야 된다는 분들 외에는 이왕이면 사람을 써서 맡기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래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강하게 말리진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해봐야지 아 이거를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뭐 도배장판 사실 맡기면 한 100만 원 전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업을 해보면 네. 그렇게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분들이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만큼 기계도 당연히 쓰고 뭐 필요한 기계도 쓰고 이러면서 물론 아마추어보다는 더 섬세하고 더 정확하게 일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노가다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 아까 뭐 살짝 말씀하셨지만 도배할 때도 초보자들은 그 도배지와 도배지 간격이 네.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붙이는. 네네. 근데 그 폭에 대해서도 초보자분들이랑 또 그런 데서도 네, 사실 그쵸, 차이가 예. 많이 난다고 하셔서 네. 그런 부분도 선생님이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많이 배우신 거라고 생각이 네, 되게 그쵸, 예. 들어요.
선생님이 두 번째 집 이거 진행하는데 뭐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저는 선생님한테 느껴지는 게 되게 재밌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네, 재미는 있고요. 수리하는 것도 그렇고. 재미는 네. 있는데 진짜 수리하면서 마음이 답답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사실- 진짜 맡길까. 그러니까요. 이게 외로움과의 싸움이잖아요. 수리를 네. 혼자 한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외로움도 외로움이라서 음. 사실 뭐 음악도 듣고 뭐 유튜브 뭐 이것도 옆에 틀어놓고 맞아요. 수리를 하다 보면 뭐 옛날 생각 많이 나요. 별 생각이 다 예, 들고. 옛날에 이랬었지 뭐 이런 생각들이라든지 뭐 약간 좀 뭐 철학적인 생각도 들고 맞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네, 하는 것 특히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많이 맞아요. 하고 뭐 어느 때 갑자기 우울한 생각도 맞아요. 들고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네, 뭐 즐거운 생각도 생각도 들고 맞아. 예, 그냥 그러면서 한 걸음씩 내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게 또 집수리가 아닌가. 셀프 집수리가 아닌가라고 네. 또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집도 셀프 수리 하시다가 부딪히거나 또 아니면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저한테 네. 전화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동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이 얘기는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 성남동 집을 낙찰 받으면서 아 맞아, 그거 네. 물어봐야 되는데. 맞아. 성남동 집을 낙찰 받으면서 네. 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편이잖아요. 엄청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는 거의 밤을 새죠. 예, 여긴 지상층이에요. 지상층인데 네. 제가 이제 임장을 봤을 때 네네. 제가 확인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 뭐 지도도 봤을 거고 주변도 한 바퀴 돌아는 봤을 거고 그리고 빌라 상태라든지 뭐 안에 내부는 들어가 보진 못했으니까 겉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긴 봤는데 네. 이제 마음에는 들었어요. 마음에 이 들고 집이. 요거 꼭 낙찰 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그래서 집에서 사실 낙찰가를 이제 정했죠. 네네. 낙찰가도 계산해서 정하고 네네. 임대료도 얼마나 갈지 이제 정해보고 네. 그러니까 낙찰가 뭐 수익률 이런 것도 다 정해보고 네네. 그런데 막상 입찰장 가니까 네. 올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유혹이 들죠. 네. 그리고 그래서- 갔는데 만약에 네. 또 사람이 되게 많다. 그럼 또 이 가격보다 좀 더 써야 되는 네, 거 네. 아닌가라고 생각이 분명히 네. 들거든요. 그럴 때 저 자신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은 도배 장판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50만 원 까도 돼 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낙찰 입찰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딱, 유혹이 네. 들죠. 네,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뭐 경매하시는 분들 뭐 네. 좀 제가 아마 주의하라 한다 해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아이 그거는 뭐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그런- 또 특히 물건이 욕심나는 물건일 경우에는 네. 또 그런 거에 분위기에 좌우되는 경우 그리고 입찰서 쓰는 당일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네. 꽤 많이 생기는 예, 것 같아요. 많더라고요. 네. 나는 다르겠지라고도 뭐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네. 뭐 저도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고 네. 욕심도 똑같이 있고 네. 뭐 두려움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 네. 그냥 그 똑같은 사람이고 이제 입찰가를 좀 자꾸 올려쓰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제 생각은 잘 받은 건 맞는데 네. 좀 다운해서 써도 될 걸 뭐 쿠트에 올려써서 그냥 그 갭 차이가 좀 이제 아까운 부분들 그런 거 부분들도 있었고 네. 경매를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집이기도 하지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성남동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받고 나서 보니까 7호선 호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분은 좋았는데 네. 여기가 사실 단독 입찰이에요. 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네. 거예요. 아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그 마음이 생기다 두려움이 보니까 네. 이 집에 대한 단점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였을까? 네네. 그래서 이 주변을 다녀보니까 모텔이 많아요. 아유 큰일 났다. 주변 그리고- 환경이 좀 네. 안 좋구나. 예, 그 뒤쪽으로 가보니까 뭐 네. 고철 장소들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막 쿵쾅거리기도 해요. 자원 이런. 네네. 이것도 안 좋구나. 음. 그리고 또 빌라촌이고 뭔가 좀 답답한 느낌도 있어요. 음. 단점을 찾고자 하니까 눈에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괜찮다. 잘 받았다. 그런 호재도 있고 네. 집도 좋아 보이고 네. 괜찮다. 네. 주변에서 또 그런 아군들이 있으면 네. 네. 이제 마음이 또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병원 쪽을 가봤더니 네. 거기가 또 먹자골목에 상권이 꽤 형성이 돼 있어요. 음. 그리고 근처에 또 시장도 있고 네. 학교도 있고 네. 보니까 또 잘 받은 거예요 또. 음.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집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집 자체가 단독 입찰한 것도 사실은 제가 입찰을 안 했으면 한번 유찰이 또 됐겠죠? 그러면 그렇죠. 49%에서 시작을 했으면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을 집이에요. 맞습니다. 17평에 일단 겉으로 볼 때는 뭐 건물 멀쩡하니까 맞아요. 또 엄청 몰리면 또 70% 이상의 또 낙찰을 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단독 입찰로 제가 받다 보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또 흔들렸다는 거. 시세 조사라든지 주변 조사 이렇게 뭐 잘 좀 해보시고 예, 한번 자기 자신도 믿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생각인 게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시세 조사가 뭐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선생님 제 낙찰 사례를 다 보여드렸으니까. 네. 근데 저는 대다수가 다 단독 낙찰이었어요. 그럼 사실 되게 무섭거든요. 네, 약간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선생님 말씀대로 내 아군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지 괜히 내가 무서우니까 여러 군데 막 부동산도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알아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거면 차라리 저는 아예 물어보지 않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단독 낙찰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시세보다는 그리고 이 성남동의 그 평균적인 낙찰가보다는 훨씬 잘 받으신 네, 거라고 잘 저는 받은 거예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시세를 정확히 알아보고 만약에 입찰을 했으면 오히려 더 손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경매를 오래 하면 할수록 이거는 합리적인 시세로 내가 알아보고 입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완전 운이구나, 운에 더 가깝구나, 그래서 운을 쌓는 노력을 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더 네, 많이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이 그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선생님이 그동안 운을 많이 쌓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덕을 많이 베푸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 명도 하시는 데 있어서도 또 많이 또 베푸셨잖아요. 아, 여기 예. 계시는 채무자분한테. 네, 그렇죠. 예. 그랬으니까 또 집수리 하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도 좋은 세입자 금방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잘 나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요. 주변에 공업단지고요. 여기는 맞아요. 상업지구고 옆에는 아파트 있고 큰 병원 있고. 그러니까요. 네, 여기는 새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제 얼굴을 향해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네. 해도 잘 되고 너무 좋은 집 네. 저는 저렴하게 잘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은 거는 수리하는 거. 네. 또 선생님 수리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잘 마무리하시면 이번엔 너무 그렇게 시기는 사실 좋으니까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전 집처럼. 저도 그럴 거라 생각은 하는데 네. 수리의 어려움을 또 알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이제 시작이구나 또 그렇죠. 예, 맞아요. 이런 마음도 좀 드네요. 맞아요. 이번 거 하면서 또 이 수리와 경매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할수록 선생님한테 맞는 색깔의 포지션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 이번 수리하는 거는 전하고 조금 다를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 네.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전 시행착오를 좀 그러니까요. 네, 많이 덜 거치겠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진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우, 네. 너무 잘 들어. 네. 네.